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차시에서는 사무 자동화 추진 및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 자동화 추진 전략에는 어떠한 전략 방식이 있을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략 방식을 살펴보면 기술 집약, 응용 항목 전략, 측정, 실행, 관리, 교육, 조직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집약 전략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 조직에 수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응용 항목 전략이다라는 것은 기술이 너무 많은데 어떤 기술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측정 전략이다라는 것은 이제 생산성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실행 전략이다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 개발된 다음에 그걸 조직 내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겠고 전략이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 전략은 뭐냐면 그런 사무 자동화의 장비들을 관리할 방침 또 절차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가 새로 들어왔으면 그걸 사용하려면 어때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건데 그런 교육 전략.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기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라는 전략, 그래서 이런 전략 기법들이 있어요 라는 거고요. 예, 사무 자동화 추진을 할 때 선결되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무실을 하나 차렸는데 사무 자동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에 대한 정비, 사무 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 조직 및 체제에 대한 재정비, 그다음에 추진 목표에 대한 설정, 그다음에 어느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계선에 대한 설정, 그다음에 전사적 캠페인의 실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네, 사무자동화의 추진 단계입니다. 크게는 분석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환경 분석, 요구 분석,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자동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모두 요구 분석이고 어떤 기계가 들어왔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게 모두 분석 단계가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계획 단계는 이제 직원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어떤 걸 우선순위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계획 단계.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과 계획 추진 단계가 되겠고, 이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로 이제 기계를 사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걸 써봤더니 어떤 평가가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까지 살펴볼 건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분지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은 크게 우리가 이제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 분석이다 그러면 사무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에 대한 의식 구조, 그래서 뭐 호응도, 그래서 만약에 복사기를 이제 새로 양면 복사기 막 이렇게 된 거를 사올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아할 건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 기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 기기를 그걸 들여왔을 때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 구조 분석이에요. 사무 구조는 뭐냐면 이제 업무를 분석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제 문서를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조직 체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에 대한 생산업자에 관련된 문제, 네, 공공정보 서비스 현황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 관한 사항, 이런 조직 체계, 또 전문 영역 업체 등의 관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환경 분석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이제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는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처리, 관리 요소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적 요소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사무자동화를 쓰는 사용자에 대한 특성이 되겠고, 처리 요소다 그러면 자동화 기기에 대한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자동화 기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관리 요소다 그러면 그 기계를 어디다 놔둘 건지, 기계실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그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기계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목표 설정이 되는데요. 목표 설정은 크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단기 목표다라고 한다면 1년에서 2년 이내에 실행이 가능한 목표가 되겠고요. 1년에서 2년. 중기 목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실행이 가능한 목표가 되겠고, 장기 목표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내에 실행이 가능한 목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무 자동화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요구 사항에 맞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설정된 앞에서 이제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다. 지침을 이제 정하는 단계다라고 보겠고, 자, 그 지침을 정했으면 이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계획 추진 단계다. 수립한 계획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 그 기계를 들여오게 되면 한번 차지하는 면적도 따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대한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겠고, 또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및 결과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 자동화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보완은 뭐가 있는지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는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사후 평가,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사전 평가다 그러면 이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중간 평가다 그러면 이제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사후 평가는 뭐냐면 가치 평가예요. 그 시스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수정 및 피드백이다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 기대 효과에 미치는지 보는 거고,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평가가 내려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겠죠. 목표에 대한 설정,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모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사무 자동화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